안녕하세요. 머니케어 스퀘어맨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투자하면서 꼭 봐줘야 될 몇 가지 전기전자 분야에 대한 종목들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반응은 별로 좋지 않은데요. 때가 되면, 그래도 어느 수급이 쏠리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일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참조해 보고 있는데, 하나투자증권 가이던스를 기준치로 해서 쭉 한번 저도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언급해드린 종목들 중에서 발췌를 좀 해봤는데요.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BH, 침택, 대덕전자, 해성DS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일단 분야가 좀 다릅니다. LG전자는 뭐 그렇다 치고요. 삼성전기는 뭐 MLCC 플러스에서 뭐 과학솔루션 기타 등등 존재하고요. LG에너텍하고 BH는 결국은 아이폰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이폰 소식이 상당히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까진 비리비리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그래도 지금 명절 앞두고 나서도요, 주가가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내용들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월 달부터 가장 많이 움직일 만한 녀석들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LG에너텍, BH 정도는 너무 주가 조정이 과도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면서 패키지판 관련돼서는 일단 심택이 가장 우선적으로 좀 혜택을 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관련돼서 심택에 관련 리포트는 제가 두세 번 정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대독전자 해성 DS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그보다도 해성 DS는 좀 팔로우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다시 한번 자리 잡고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이던스들 살펴보면서 조금씩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차트만 보고 이야기 드리기보다는 그래도 가이던스 숫자를 보면서 이야기해 나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봤어요.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유전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분기 포워드 가이던스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예상보다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건 놀라운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전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매출을 갖다 잘 잡아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홈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매출이 크게 좀 훼손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고 관리 잘한 건지 매출 관리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는 크게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LG 이노텍 부분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주가가 좀 반응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 좀 생각해 보면 4분기 정도쯤에 큰 이슈가 좀 같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LG 이노텍 매출, 영업이익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면 글쎄요, 이 정도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훼손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11만 5천 원 윗단으로 올라가면 수익 실현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10만 원 언더에서는 좀 스트롱하게 좀 바이 해주시고 11만 5천 원 윗단으로 올라가면 그냥 수익 실현 좀 해주면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좀 거래해 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치가 좀 발표가 나가고 하면 제 생각엔 충분히 여러분들 원하는 내용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고점 정도에서는 뭐 13만 원 이 정도까지 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로 살펴봐서는 충분히 실적이 좀 잘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상보다 3분기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온 점이 어떻게 돼요? 하방을 좀 잡아줬다 생각을 하고요. 조정한 거에 한 50% 정도는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11만 5천 원, 12만 원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글쎄 MLCC 업황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원래 그 가지고 있었던 3분기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 이 부분이 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좀 하향지향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조금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삼성전기는 제가 늘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올해를 보는 매출은 아니다. 그걸 포인트 투자해봤자 많이 올라가야 16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좀 크게 먹으려고 그러면 24, 5만 원 정도
보고 가려고 하면 내년도 이익을 보고 매출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하는 이 장표 부분,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될 것이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 투자 포인트를 잡으신 분들은 계속 홀드하고 가는 것들이고요. 단기 투자할 때는 이런 것들보다 제가 뭐가 더 좋다고 했습니까? 패키지 반도체 이쪽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덕전자 관련된 이야기 많이 드렸고요. 심택 이야기도 더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장기 포트폴리오 보고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포인트로 좀 잡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10달 정도 남아있는 게 삼성전기의 주가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LG노텍 같은 경우, 그렇죠. 최근에 나오는 아이폰 관련된 소식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비리비리하고 바닥에서 지금 겨우 자리 잡고 있는데 25만 원 선 가면은 연초하고 주가 모습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몹시 화딱지가 납니다. 자, 그럴 건 틀림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포워드 가이드에서 나오는 부분은 4분기가 가장 피크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300%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 이런 거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 주가의 모습이 얼마 정도 반등으로 이어질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아직 퀘스천 마크이긴 한데요. 그냥 여러분들 4분기 가면서부터 우리가 수급 들어오는 내용을 보고 트레이딩 잘 잡아가면 될 것 같다. 적어도 뭐 마이너스가 꽤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본전은 치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8만 원 30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많이 보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가 거의 3분기 때 우리 어닝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해서 그 직전 2달 전쯤에 많이 매수했을 텐데요. 그거보다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어서 지금 몹시 짜증나 있는 구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정도 부분은 우리가 조금 참고하다 보면 적어도 회수할 때까지 들어올 것 같고 저는 뭐 가급적이면 이런 생각은 좀 해봐요. 우리가 좀 수익을 내고 나올 사람이라고 그러면 과감한 예를 들어 스케일 트레이딩을 좀 구사야 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굳이 그러기보다는 여러분들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바로 BH입니다. BH 이야기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투자했잖아요. 뭐 자화전자도 있고 BH도 있고 LG노텍 아이폰 관련돼서 우리가 투자하면서 포인트를 좀 잡았었는데 BH 같은 경우가 우리가 강력하게 좀 매수했다가 올라가는 부분까지 좀 봐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목의 규모가 좀 작으니까 주당 단가가 좀 싸니까 아마 자금 여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쪽에도 포커스를 두고 가는 쪽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영업이익 자체는 3분기부터 꽤 괜찮아요. 거의 580억, 530억 이 정도 가까이 나오게 되는데 아직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발표가 나오기 직전부터 아마 움직일 가능성, 오히려 3분기 실적 나오기 직전에 주가가 쭉 치고 올라온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때 아마 여러분들께서 꽤 즐겨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정도 나타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7.8% 정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주가 수준. 근데 지금은 주가가 어디 있습니까? 220일 이동평균은 아랫단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윗단으로 올라오는 준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거니까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요 매출, 그죠? 이게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그 FPCB 있지 않습니까? 이 매출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크게 작동될 거고요. 또 생각해 보세요. 내년도에 아이패드, OLED 아이패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나온다고 생각하면 굳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BH가 주가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좀 기다려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길게 보고 가는 방법도 있고 짧게 보는 방법도 있다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부분 중에서 특히 메모리 쪽 관련된다 생각하면 단기적으로 가장 제가 볼 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오는 회사가 바로 심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선호주는 저도 심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리포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뭐 제가 뭐 우리가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제가 팔로우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랑 의견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참조해서 의견이 같으니까 저도 끌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패키지판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 서서히 개선될 건 틀림이 없어요. 일단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나 매출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고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선조정을 받았으니까 충분히 제 생각엔 대덕전자나 우리 해성 DS 같은 경우는 조정을 충분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 대덕전자는 조정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심택 살펴보면 그냥 단순하게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여기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라고 얘기해 드리나 개선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거고요. 이 쿼터 부분부터 흑자 전환 시장이 돼서 QOQ 대비 성장률도 꽤 괜찮고 지금 3분기에서 지금 올해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해야 되나? 이익 나타나는 게 1393%. 이거 안 봐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인트만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심텍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나오는 날 여러분들께서 수익 실현을 해주는 쪽으로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워낙 선반영 되는 것들이니까 실적 발표 나올 때 당연히 매물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돼서 예를 들어 대덕전자나 이런 데가 조금 움직여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이쪽 분야에서는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팀택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실적 발표 나올 때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계속전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냥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2분기 때 좀 피크 찍은 거 개선 속도가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QOQ 대비 성장률은 괜찮잖아요. 4분기가 조금 빠지긴 하는데요. 주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조정을 받았고요. 내년도의 성장률도 상당히 좋다는 부분 여러분 예상할 수가 있어요. 내년도가 올해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만약에 글쎄요 아마 저희랑 같이 하신 분들 같으면 지금 정도 주가 수준보다 마이너스 한 4, 5%이 정도 수준에서 가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좀 홀드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같이 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단기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인 부분도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쪽에 더 방점을 좀 두고 싶은데요. 그리고 올해 이미 한번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계산일 것 같고요. 메모리 패키지, 비메모리 패키지 이쪽 관련된 거 충분히 실적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패키지 부분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굳이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하향할 만한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주가의 모습은 반등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4분기 때 분명히 한 번 정도의 수급 현황이 빠르게 돌 겁니다. 순환매가 돌든 어떤 방법으로든 한 바퀴 돌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 점 좀 착안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삼성 DS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야 차트의 모습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올라간 부분의 절반 정도를 털어내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와줘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4쿼터가 별로 좀 안 좋은 거니까요. 4쿼터가 쉬는 타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눌리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4쿼터까지는 충분히 쉴 것 같고 4쿼터가 거의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런데 내년도 포워드 가이던스는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드 프레임이나 IT용이나 전장용이나 결국은 패키지용이나 다 그쪽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들이니까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4분기 정도 때 우리가 바닥을 좀 치면 해성대에서는 좀 포인트가 좀 다른 거죠. 나빠서가 아니라 주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패턴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택은 우리가 실적 발표한 수익 실현하고 그때쯤 아마 대덕전자는 매수 포인트가 좀 들어올 것 같고요. 해성 DS 같은 경우는 좀 더 눌림이 좀 들어와서 그러니까 보통 눌림이 들어오는 경우에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올 경우는 주봉이 양봉으로 전환되는 그때가 상당히 의미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앞으로 실적이나 포워드 바이너스가 좋다고 예상될 때 대부분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 세 종목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 훨씬 더 높은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률 면에서. 자, 그러니까 그 부분 참조해 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포인트 잡아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시면서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좋은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